안녕하세요. 저는 정안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공하는 것은 공동체 심리학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과목이 그 학문 분야가 뭘 하는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 짧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생각하시면 심리학 하면 개인의 아픔, 개인의 우울, 개인의 병증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체 심리학은 사실 그 개인이 개인만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 또는 가족 또는 디렉트하게 항상 인터랙션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또는 공공정책, 이 모든 것까지도 결국에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아우르는 모든 단위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리고 참여적인 활동도 진행하는 학문 분과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심리학을 한다고 할 때 생애 발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어가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는다는 거가 반드시 80 몇 세에 찾아오는 인생 과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인간이 죽을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발달 단계는 거친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개인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났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뿐인가요? 그 개인을 둘러싼 뭐를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병원에서 태어난다면 의사 누군가가 받고 있겠죠, 아이를. 또는 물론 산모, 생물학적인 모가 있고 생물학적인 부도 있겠죠. 또는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어도 생물학적인 부모께서 아이를 길러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입양을 통해서건 또는 대리 마음의 역할을 통해서건 예를 들면 조손가정, 할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도 있죠. 이렇게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가 요즘은 굉장히 정의가 다양해질수록 이게 그냥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이런 고전적인 형태만 가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가족이 있고 또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난 지방의 문화도 있죠. 저의 고향은 저 남쪽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또는 아이들을 대하는 문화와 서울에서 아이들을 부모나 또는 어른들이 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다른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일단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 부모님들은 합리적으로 아이한테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산의 문화일 수도 있고 저희 가정의 문화일 수도 있고 또는 제 주변의 제 친구들 또래의 문화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합리적인 설명을 언어적으로 제공하는 부모는 별로 없었어요. 제 때는. 그렇게 치면 문화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시대별로도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크면 그 아이가 좀 더 자라서 유치원을 갈 수도 있고 유치원을 안 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의무 교육에 포함된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가장 중요한 인터랙션은 또래 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많은 것들로부터 배우지만 또래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초등학교 후반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그때가 되면 또래가 매우 중요한 컨텍스트가 돼요. 그 컨텍스트를 좀 더 넓혀보면 하필 한국에서는 교육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대학에 가기 위한 교육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고 공교육과 사교육을 차별짓는 또는 거기에 어떤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마켓을 결정짓는 공공정책, 교육정책, 대학정책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과 그 아이들의 생각과 그 아이들의 행동과 일탈과 모든 것을 디파인하게 되죠. 그럼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학교도 어느 순간에 학교 밖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청년들이 이제 장년이 되면 또 어떤 맥락이 중요해지나요? 직장을 간다? 그럼 직장에서 이게 유급 휴가가 가능한 뭐가 있냐? 예를 들면 내가 아플 때 얼만큼 맘 편히 휴가를 쓸 수 있냐? 직장마다 다르죠? 중요한 컨텍스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 부모가 아프다. 내 배우자가 아프다. 또는 내 아이가 아프다. 또는 내 너무 소중한 친구가 아프다. 그럴 때 내가 휴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한 컨텍스트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우울하냐, 한 개인이 그래서 불안이 너무 높냐, 그래서 PTSD가 있냐,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가는 사실은 그 개인의 취약성, 개인의 vulnerability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결국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맥락이 어떤 것을 제공하고 어떤 자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자원을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가, 이런 맥락들이 너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작년이 죽기 전까지 우리 보면 평생 써야 되는 의료비의 대부분은 70대 넘어서 또는 죽기 10년 전에 다 쓰는 것 같아요. 통계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의료 상황에서 내가 나이 들고 또는 병약해졌을 때, 내가 어떤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 맥락이 되냐,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내 정신에 대해서 어떤 처치를 취할 수 있는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냐, 언제쯤 결정할 수 있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의무화하고 있냐, 문화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또는 assisted suicide라고도 불릴 정도의 안락사.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게 불법인데, 명백한 불법인데, 예를 들면 스위스,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주, 미국 안에서도 주별로 법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모두 매우 중요한 맥락이 돼서 내가 나의 건강과 내가 나의 행동과 그리고 그 다음 스텝들을 결정하는데 너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심리학자로서 이런 맥락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맥락이 가능하지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한 사람의 암 환자가 생긴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배우자만 보호자로 기능하지 않고 다수의 보호자가 동원되는 체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암만 그러냐? 암 또는 장애 또는 희귀 난치 질환, 중병일수록, 중증 질환일수록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많은 자원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럼 그 자원들 중에서 누가 주 보호자, 누가 총대를 매느냐, 그게 얼마만큼 누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누구는 왜 그렇게 가까이서 돌보고 있는데 가장 크게 죄책감을 항상 느끼고 있냐,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 심리학자로서의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볼 때, 그럼 그 가족 공동체로 끝이냐? 절대 아니죠. 개별 가족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너무 부담 지우지 않고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조그마한 커뮤니티 안에서 이 자원들이 얼마나 시스테매틱하게 제공될 수 있냐, 그래야만 지속 가능해지죠. 서스테이너블해지죠. 이런 큰 맥락까지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매우 짧게 소개드린 것은 공동체 심리학인데, 언제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학회에 여기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학회 차원에서도 좀 더 공공의 이익에 준하는 연구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젠가 면대면으로 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